왜냐면 뭐 이렇게 보다가 보면 한 2시간 훌쩍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니잖아. 1시. 좀 심하면 2시. 이 정신 나가는데. 그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어거지로 일어나. 학교 가서 제정신이겠냐, 해롱되겠냐. 해롱돼. 자. 뜨문뜨문 졸아. 좀 안 혼내는 선생들 수업 시간에. 그리고 끝나. 이렇게 약간 회복됐잖아? 저녁 먹어? 수업 들어. 자, 그렇게 해서 보니 공부할 시간이 하나도 없어. 시간이 난다. 그럼 그 남는 시간에 뭐 할 거야? 숙제. 수학 설명을 막 듣고 수학을 4시간 가서 학원 강의를 들어도 4시간 동안 수업하는 선생은 별로 없어.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문제 풀라고 그러고 옆에서 질문 받아주고 이런 식이야. 그잖아? 우리 운정 숙제는 공부야 아니야? 공부가 아니야. 내 숙제 했잖아? 이거를 애들은 공부라고 착각해. 숙제는 그날 배운 거 내줘. 그러니 그날 배운 거 또는 하루 이틀 전에 배운 거 기억해내서 그냥 바로 푸는 거야. 그러니 풀리겠지. 한 열흘 지나면 기억이 나? 안 나. 그럼 공부는 뭐야? 내가 열흘이 지나서 수능을 봐야 되는데 6개월, 7개월, 뭐 3개월, 10달 있다가 수능을 봐야 되는 그 시험에 머릿속이 기억나게 해야 되는데 3일 전 거 가지고 해서 다 풀고 한 열흘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공부는 뭐야? 어떻게 내가 10달 동안 얘를 기억해야 하지? 이거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공부예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암기죠. 암기하는 게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게 공부야. 근데 애들은 대부분 암기가 아니라 그때 바로 배운 거 가지고 네가 사사사 풀어서 답 맞추는 거에 시간을 보내. 백날 쓸데없는 일이야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에 시간을 보내. 그리고 엄마 아빠나 선생님 물어보면 공부했대. 미치는 거죠. 한 달 지나서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 야 이거 했잖아. 한 번 배운 걸 어떻게 기억해? 이러고 승질내. 바보죠. 지가 잘못해놓고. 그잖아. 자, 5일 중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맞지? 주말에 너 학원 다녔냐? 강남에 있는 애들 수학 수업을 한 2군데는 다니거든? 그리고 뭐 공통 수학 하나, 뭐 미적 하나 뭐 이렇게 다닌다 해서 하나씩 다닐 수도 있지만 이게 주말로 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어쨌든 지금 여기에도 학원이 일부 차 안 차? 일부 차이? 그치? 그러면 일주일 내에 공부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여기 3시간 하고 여기서 땡기면 여기서 한 20시간씩 땡겨? 못 그러잖아. 그래. 내가 보기엔 일주일에 공부 어느 정도 하냐면 한 10시간 하면 많이 해. 왜냐면 숙제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 자, 10시간이야. 수능에 몇 과목 보지? 두 시간, 1시간씩만 하자. 괜찮지? 이러면 10시간이지. 그치? 일주일에 수학 공부, 일주일에 수학 3시간 공부하고 대학 갔대요. 말이 돼야 돼. 하루 3시간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그러냐 안 그러냐. 그지? 그래서 성적 안 오르는 거야. 고3에. 큰일 났냐 안 났냐. 큰일 났어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성적으로 끝난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들이. 3학년 올라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 실제로. 미쳐버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꺼내는 거냐. 화학이 한 이틀에 한 번꼴로 꾸준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적 내기가 힘들어. 그리고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 양치기를 꽤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야. 한번 쭉 보고 오케이 문제 탁탁 이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네. 화학만 꾸준하게 공부하고 그거 끝나면 다른 과목은 공부를 안 하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그럴 리가 없을 거 아니야. 그냥 꾸준하게 앉아있는 애는 계속 꾸준하게 앉아있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냥 계속 공부 안 하는 거야. 너도 알겠지만.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오늘 내가 화학 공부하느라고 한 1시간 반 앉아있었어. 그러고 갑자기 탁탁 손 털고 일어나서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지.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공부를 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걔는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좀 이제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수학 공부하는 것도 버거운 거야. 수학 공부 한 2시간 했어. 금방 이제 엉덩이가 근질근질한 거지. 이것저것 뭐 많이 한 것 같고. 그럼 딱 끝나면 뭐해? 이제 쉬는 거야. 어찌됐든 간에 핑계를 만들어서 뭐 카페를 갔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던 뭐 집에 있으면은 핸드폰을 보던 아니면 친구하고 만나서 수다를 떨던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근데 화학하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은 거의 없어. 이유가 뭐냐? 해야 될 게 많은 걸 알아. 그러니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 알아서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쪼개서 쓰려고 무지 노력한대.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줘. 해야 될 일이 많은 거라. 방학을 시작하는데 방학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럼 뭐 하겠어? 늦잠 자고, 그지?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그잖아? 핸드폰 보고 그냥 그리고는 걱정. 오늘 뭐 하지? 와 이런단 말이야. 근데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 둘 중에 하나겠죠. 루저로 가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뭐. 에이씨 혼나고 말고 뭐 때려치면 되지. 이런 애가 있을 거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겠지. 할 일이 이렇게 많으니 나는 오늘은 여기까지는 뭘 해야 되고 내일은 뭐 해야 되고 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이끌지 않겠냐? 정상적으로. 그렇지? 너는 이거를 생각해봐요. 학교에서 너희는 자습을 해. 강제 자율을. 고3 되면 한 이틀은 빼주지 않니? 요즘은 그냥 많이 빼주나? 안 빼주나? 한 달에 이틀까지는 허용을. 오케이. 그럼 어쨌든 너희는 어드밴티지가 뭐냐면 요 시간을 뭘 할 수 있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벌 수 있어. 내가 보기에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야, 가서 들으면 뭐하냐? 듣고 잊어버리고. 자, 요즘 이 아저씨가 뭐를 하냐면 통합과학을 시작했겠죠. 그래. 네가 1학년 때 통합과학을 했어. 지구과학이 있어. 이렇게. 그냥 지구 자전축을 이렇게 수직이라고 생각을 하자. 지구가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래. 그지? 여기에 공기 순환이 있고 여기에 공기 순환이 있고 여기에 공기 순환이 있지. 해들리 패를 극순환 뭐 이런 게 있잖아. 들어는 봤지? 이거 여기 바람 어떻게 분대? 이게 100만 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방법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야 그지? 적도야 차가워 뜨거워 온도가 높아 낮아. 적도가 온도가 낮아? 요즘에는 저기 적도에 사는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태평 서상호하나 이런 뭐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 막 패딩 입고 다녀? 여기가 패딩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온도가 높아 낮아 기온이. 그럼 온도가 높으면 공기가 상승해 하강해? 뜨거운 쪽의 공기는 상승하지 대륙 때문에 공기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가던 공기는 올라가면서 식잖아. 차가워지니까. 그러면 내려가 안 내려가? 차가워지면 내려가겠지. 내려가겠지. 그래 안 그래? 내려가서 땅에 부딪히잖아. 위에서 내려오는 게 땅에 부딪히면은 뭐땅 뚫고 들어가겠니 바람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하나가 생기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여긴 춥다고 덥다고. 극지방이야. 여기보다 더 추워 지금. 그럼 공기 올라가 내려가. 내려온 공기는 아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와. 어라? 충돌해 안 해? 여기 꽝 충돌하면 여기 땅인데 이렇게 내려가니?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겠지.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면 바람 부는 걸 느낄 거 아니야. 사람은 지표에 부는 바람을 느껴? 저기 몇천 미터 위쪽에서 부는 바람을 느껴? 여기에 바람 방향을 느끼는 거야. 얘는 화살표가 위로 가고 있냐 아래로 가고 있냐? 얘는 그래서 여기 그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그냥 빗금치면 돼. 사람들은 이렇게 빗금치라고 하잖아? 그럼 너 이렇게 안 치지 빗금을. 이렇게 치지. 빗금 치면 돼. 이 화살표 위로 간다고 아래로 간다고? 얘는 동서남북이지. 동쪽에서 부는 바람, 서쪽에서 편서풍, 무역풍은 동풍, 이 동풍. 그러면 바람 방향하고 위아래를 혼동할 리가 없겠지. 그럼 이제 선생과 수업 시간에 뭐 설명하면 되냐면 왜 얘가 이렇게 안 불고, 그지? 얘는 이렇게 안 불고 갑자기 이렇게 누웠냐 이것만 설명하면 되지. 그래야 자, 공부가 뭐냐? 얘를 외우는 게 공부죠. 지금 들었어? 아 이렇게 불겠구나라고 네가 이해를 했어? 그리고 문제 풀잖아? 그거 공부 아니야. 애들이 하는 게 그렇게 한다고. 내가 얘기한 숙제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1번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이거 외우는 게 1번이라고. 80%를 거기다 투자하면 된다고. 그리고 20%를 뭐 하라고? 문제를 풀라고. 그러면 수능 가서 다 맞는다고. 오케이? 지구과학, 사탐, 그 다음에 생명하고 물리는 빼고, 물리, 화학, 생명은 좀 빼고. 왜냐면 화학, 물리, 생명, 뭐 유전 이런 쪽은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걸 또 외워야 될 게 따로 있어서 어려운 거고, 사탐이나 지구과학은 이렇게 해서 이거 외우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수능 가서 다 맞는 거야. 근데 애들 공부를 그렇게 안 해.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란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사실은 좀 버거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왜 얘는 이렇게 누워서 불어요를 좀 이해를 시켜주면 그 이해를 한 거를 토대로 좀 더 잘 외우라고. 오래 가져가라고. 그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마누라한테 이거 잠깐 한번 설명해 줬더니 내가 고등학교 때 오빠 같은 선생님을 못 만나서 이랬던 거라고. 이런 결론은 뭐냐면 이해는 이제 우리가 시켜줄 거야. 네가 해야 될 일은 뭐야? 그러려면 아까 네가 얘기했던 대로 시간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거냐가 관건이야. 근데 너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베이스를 깔아주고 있어. 그래서 난 좋다고 생각을 해. 뭔 소리지, 오케이? 애들은 뭐냐? 이거를 이해시키는 거를 1번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해시켜주는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학교에서 붙들고 있어서 학원을 못 가. 이해를 못 해. 그래서 내가 성적이 안 올라. 이렇게 생각을 해. 재미난 거는 이 학원 보내잖아. 이해시키잖아. 성적이 올라야 되잖아. 안 올라. 이해한 거랑 안 한 거랑 똑같아. 뭐를 알아서. 오래 해야 될 게 이게 네가 시간을 투자해 저걸 해야 돼. 반드시. 화학은 뭐야? 암기야. 그래서 무슨 암기?
문제 푸는 방식 알아. 우리가 외국에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수업하지 않아, 유럽이나 외국에서 수업하잖아. 그럼 나 수업 이렇게 안 할 거야. 뭐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주제 하나씩 던져주고 생각해봐. 수업 시간에 한 70%를 애들 생각하는 데다 시간을 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20%는 걔네들 의견 들어보고 괜찮다 괜찮다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토론할 거야. 그러면 돼. 걔네들은 문제 푸는데 빠르게 풀 필요가 없어. 그냥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 이해해서 지가 스스로 막 나중에 가서 계산해내거나 할 줄만 알면 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흐름 알고 그러면 되거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 언제 이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돼 이게 답이 이러면 우리나라 문제 못 풀어. 어쩔 수가 없어.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가야 될 때는 요만한데 이만큼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그러니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해로는 해결이 안 돼. 답. 답. 이게 필요해. 소위 말하는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걸 했으면, 그래서 사실은 뭐를 설명하냐면 전향력을 설명하죠. 꼬리 원리의 힘. 원판에 우리 운정이가 서 있어. 오케이? 이 원판이 이렇게 돌아. 근데 내가 너한테 화살을 쏴. 네가 여기 있으면 맞아 죽겠지. 근데 이 판이 어떻게 된다고? 돌아. 내가 화살을 쫙 쏘는 순간 네가 이렇게 돌아. 그럼 너 화살 맞겠냐 안 맞겠냐? 안 맞아. 그럼 이렇게 있으면 네가 이쪽으로 이렇게 좀 이동해 가잖아. 그럼 화살은 너의 오른쪽으로 지나가 왼쪽으로 지나가? 내가 이렇게 쐈어. 근데 네가 서 있는 발판이 이렇게 이동을 해. 쏜 화살은 너의 오른쪽으로 지나가 왼쪽으로 지나가? 왼쪽으로 지나가겠지. 그래 안 그래? 이 화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너를 타겟을 네가 이렇게 이동하면 내 타겟이 이쪽이잖아. 근데 이렇게 가는 거지 화살이. 네가 이동해 보는 바람에. 그래서 너를 기준으로 휘는 것처럼 느껴져. 화살이 원래는 휘지 않지만 그걸 전향력이라 그래. 그래서 전향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느냐? 네 기준 말고 맞는 애 말고 내가 쏘는 애 기준으로 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너는 여기에 있잖아. 화살표는 1, 2 같잖아.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전향력. 뭔 소리지? 오케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그러니 얘 잘 봐. 이게 진행 방향이지. 오른쪽이 이쪽이야, 이쪽이야. 진행 방향의 오른쪽. 너 기준의 오른쪽 말고. 진행 방향의 오른쪽. 그치? 이렇게 가는 게 진행 방향이니까 그거의 오른쪽은 여기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진행 방향이야? 어디가 오른쪽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진행 방향이야? 오른쪽은 어디야? 그래서 이렇게. 왜? 지구 자전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없지. 전향력을 가지고. 근데 너 이해시킨 거야? 넌 이제 뭐 하면 돼?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 이걸 외우면 돼. 네. 근데 이제 이해했잖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냥 문제 푸는 거야. 문제 더 많이 풀고 더 많이 풀고 그래서 문제 풀다가 외워지게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애들이. 그게 잘못된 거야. 내 때 선생님들이 먼저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는 돼. 제일 중요해. 원리야. 이해는 됐어. 이해는 내가 시켜줄게 해. 오케이? 너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돼. 모든 과목이 다 돼. 그것만 잘하잖아? 그럼 너 원하는 대학 무조건 가. 고3 올라가면서 공부 한 1년 동안 공부하잖아? 충분히 갈 수 있어. 진짜. 서울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왜냐면 서울대는 그만한 노력에 플러스 알파로 부모님한테 받은 뭐가 좀 있어야 돼. 서울대는 뭐 우리 나머지 연대 정도까지 올해 이렇게 공부하잖아? 무조건 가. 못 갈 일이 없어. 솔직한 얘기. 그래. 이 아저씨가 하려는 얘기가 뭔 소리인지는 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화학을 선택하면 내가 공부하는 습관을 좀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단
어떤 할 경우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경우에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화학을 선택하면 스트레스가 이제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 게 많아. 그럼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고 막 해야 되잖아. 안 해.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마음이 상쾌해, 무거워? 무거워. 그러니 눈을 뜨고 있으면 괴로워. 어떻게 해야 돼? 눈 감아야지.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허구한 날 자는 거야. 왜? 자면 잊혀지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 있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시간.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뭐 해야 돼? 눈 뜨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면서 공부해야 돼. 근데 화학을 선택하면 이건 좋고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맨날 입에 달고 살 거야. 화학하느라고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 단어도 해야 돼. 특히 올해 작년 수능 영어 3.1% 들었냐? 90점 이상이 A야. 그냥 타 과목은 4%, 11%, 1등급, 2등급 이렇게 주잖아. 근데 수학이 1등급 나온 애가 영어가 1등급 나온 학생들이 3.1%밖에 안 돼. 하도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출제위원장 사표냈잖아. 잘렸잖아. 영어 시험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 영어 하는데도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겠지. 그러니 국어, 영어, 수학도 해야 되는데 화학까지 이러면 스트레스라는 얘기죠. 이제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는 네가 결정하면 돼. 근데 화학을 오는 애들은 본인이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이미 감안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매우 높게 생각하고 칭찬한다. 그리고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애들이 물생 지중해 선택을 하고 화학을 안 했기 때문에 화학만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많았으나 요즘은 그냥 탐구를 다 안 해. 과탐을 애들이. 화학만 특별히 뭐 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화학을 하는 애들이 특별히 뭐 대단합니다라고 생각은 조금은 있지만 예전처럼 많지는 않아. 허나 그래도 과탐을 선택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이과 쪽으로 갔다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을 할 건데 네가 작년 윈터 나한테 들었던 거하고는 이제 조금 레벨이 다른 수업을 할 거란 말이야. 작년에 수업할 때도 계속 그랬었지. 야, 고3들은 미안해. 내가 막 이러고 막 수업을 했었던 기억은 나. 왜냐면 고3들에게 듣기에는 나는 미적분을 들으러 왔는데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으니 속이 터질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미적분 할 거란 말이야. 요 두 군데를 할 건데 자, 수능에 20문제가 나와. 첫 번째 고민 뭘 것 같아? 수능 문제를 푸는 첫 번째 고민은 사실 뭐 1, 2, 3번이 다 똑같아. 애들이 상담해보면 이게 1번이야. 시간 내에 문제를 다 못 풀어요. 시험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이게 1번이야. 왜 그럴까? 이 학생들의 생각. 예를 들어서 수학이 어려워서 시간 내에 못 풀었어요 이러면 앞쪽에 이제 좀 쉬운 문제들을 얼른 쫙 풀고 뒤쪽에 한 뭐 네다섯 문제나 서너 문제 남았는데 그 서너 문제를 막 풀다가 어려워가지고 다 못 풀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지.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왜냐면 모든 과목이 다 그러니까. 화학은 안 그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애들은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간이 부족한지를 알지만 실제로 화학은
킬러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종을 쳐. 그러니까 킬러가 어디냐? 일단은 여기만 그냥 명확하게 얘기해줄게. 세 개야. 고민할 것도 없어. 몰, 양적 관계, 중화 이 세 문제거든. 그 세 문제 들어가기 전에 종을 쳐. 한 16번 정도 풀고 있거나 15번 정도 풀고 있는데 남은 시간이 5분 남았어. 그러면 뒤에 문제는 손도 못 대는 게 정상이겠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래. 이거 해결책이 뭐야? 맨날 공부는 뭘 하는지 아냐? 킬러 문제 풀고 있어. 거기까지는 시험 시간에 간다고 못 간다고? 못 가. 뭘 가야 내가 공부를 해서 풀던 거 말던 거 할 거 아니야? 거기까지 못 가. 오케이? 그런데 뭐해? 킬러 문제만 평상시에 그렇게 공부하고 앉았어.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재수생들은 알고, 왜냐면 한 번 시험을 봐봤으니까. 그래서 고3들이 일학기 때 탐구 공부를 하지 않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할 시간이 많아 적어? 엄청 적잖아. 내가 맥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뽑아봐도 하루에 3시간이야. 그게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왜? 학원 가니까. 그러면 학원 안 가는 시간 공부하면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뭐 해야 되면 숙제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진짜 공부할 시간 없어. 근데 그거 말고 내가 공부할 시간을 뽑아야 되는데 한 3시간을 뽑아. 그 3시간을 너 같으면 화학에 투자하겠냐? 국영수에 투자하겠냐? 국영수에 투자할 거 아니야. 탐구 공부할 시간이 안 나와. 노는 게 아닌데도 안 나와. 계속 밀어. 그러다 언제 공부해? 모의고사 당일치기 마냥. 그리고 모의고사 봤어? 탐구 성적 안 나왔어? 탐구 해야 되겠는데? 학원 알아보다가 이런 거 대부분. 오케이?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아.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해. 언제? 진정한이라는 표현을 좀 쓰자. 진정한 공부를 시작해. 오케이? 어쨌든 좀 학교에서 시험도 봤었고 2학년 때 좀 보기는 봤잖아. 진정 공부를 시작해. 그래서 일사단 포기. 왜지? 시간이 어떻게 걸려? 많이 걸리잖아. 해야 될 게 많잖아. 그러니 지금 내가 이거에서 한 문제 맞추느니 아예 그 뒤에 세 문제 포기하고 나머지를 다 맞히면 41이야. 333 까여도 어쩔 때는 2점짜리로 나올 때도 있어. 그럼 42점이야. 2등급은 나와. 화학 2등급 나왔대, 수능 가서. 망친 거냐, 그래도 괜찮은 거냐? 괜찮지? 응. 고3, 야, 10명, 12명이 이래. 100%. 그러면 요번에 그 수능 보고 뭐 무슨 저기 지방에 있는 애 뭐 전 과목 다 맞았어요. 뭐 물론 사탐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런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지. 그지? 우리 애기 1시간이 더 있잖아. 원래 1시간 설명회 하고 1시간 질문 받으라 그랬거든? 너 뭐 나한테 질문할래? 이런 얘기 더 해줄까? 그럴까? 그럼 우리 좀 쉬었다가 다시 할까? 쉬는 시간이야. 지겹진 않아? 괜찮아? 더 끝나면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언제쯤에 연락하실지. 혹시 다음 주 수요일로 왜냐면 이제 월요일, 화요일날 저 사람 집에 없을 것 같아서 수요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설명의 2부를 시작해 볼까? 네. 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공부를 하는데 화학 공부를 하기가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윈터 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이제 3년, 올해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잖아. 뭘 가지고 화학 공부를 할 거냐 이거지. 인강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맞지? 학교에서 인강을 들을 수는 있니? 들을 수 있겠네요. 인강 말고는 학원을 다니기가 힘들잖아. 그치? 이제 인강을 들을 것 같아. 그러면 인강은 뭐 프리패스 끊어놓은 거 있어? 메가스터디? 그러면 메가스터디면은 2명이 있겠네. 이 2명 거를 들을 것 같아. 아니지. 김주현 배우가 아니지. 공부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막 그 요령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빠르게 팍팍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니면 그 전공법으로 차분하게 하는 게 좋아? 차고. 오케이. 왜 걷냐면 이 사람이 그 일위야 화학에 애들이 제일 많이 들어. 근데 방식이 기가 막혀. 막 한 5분 동안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얘가 1분 만에 끝내. 틀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막 그 수학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뭐 내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려면 처음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이렇게 합쳐지면 이렇게 나오잖아. 뭐 이런 거를 잘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적용하기가 힘들어. 수업 시간 저 문제를 풀 때. 그래서 그걸 적용하려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비추. 근데 뭐 내가 머리가 전국 상위 한 2, 3% 안에 들어가요. 이러면은 들어서 자기 거 만들면 되지. 강남 하이퍼 의대반의 재수생 최상위권 기준 얘 수업을 자기 걸로 체화시켜서 만드는데 내 걸로 만드는데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대. 그렇다면 일반인은 안 하는 게 낫겠지. 나쁜 게 아니라 가장 좋은데 가장 어려워서 힘들어. 그러면 이 사람 거 빼고 이 둘 중에 한 명 걸 들으면 돼. 오케이? 이 사람 요즘 안 하나? 워낙 정석이라서 그렇긴 한데 기초적인 거 하려면 이 사람 거 하면 되고요. 그냥 어쨌든 들으려면 이 사람 거 들으면 돼. 누군지는 들어는 봤니 너는? 네. 누구 거 듣고 있어 지금? 벌써 들어봤어요. 괜찮지? 잘하지? 재밌고 추천. 저 사람 걸 들어. 자 그러면 저 사람 걸 듣고 일주일은 화학 공부를 할 때마다 내가 이제 오늘 화학을 2시간 공부할 거다. 일주일에 3일은 해야 돼.
그럴 때마다 60%에서 70%는 무조건 2단원을 한다. 자, 내가 원자 반지름이 아래로 가면서 커진대요. 오케이?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대요.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가면서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는데 예외가 있대요. 그치? 이렇게. 그런데 베릴륨 붕소의 이원은 누가 크냐면 베릴륨이 커. 이 뒤집히지. 이 2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먼저 설명을 들으면 되는 거고, 내가 이런 정도는 안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뭐 하냐면 기출문제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제 1월이잖아? 그러니 한번 쭉 들어. 내 생각엔 한번 쫙 정리를 하고, 왜냐면 여기 시험 본 지가 1학기 기말로 봤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얘를 본 지가 지금 한 6개월은 됐잖아. 시험 본 지. 그러니 한번 쫙 듣고 2단원하고 3단원 한번 쫙 듣고 기출문제를 푸는데 최소 기출문제 뭘로 풀어? 고소경 교재가 다 기출문제야. 처음 시작에. 나도 마찬가지고 김주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기출문제를 해.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걸 푸는데 그 안에 문항수가 너무 적어. 책값은 더럽게 비싸고 문항수가 많지 않아. 오케이? 그러니 그냥 마더통 사면 되지. 마더통을 사서 2단원, 3단원. 너 태블릿 쓰니 안 쓰니? 써? 마더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PDF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출력을 해서 쓰든가 아니면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 번 풀든가. 그러면 책을 2번, 3번 살 필요가 없잖아. 처음 책을 한 번 사가지고 막 풀잖아? 그럼 그 다음에 그 책 다시 보기 싫어. 낙서돼 있어서. 그지? 근데 최소 몇 번은 풀어야 돼? 5번은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고 이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고 이런 거 물어보잖아. 이거 그래프 그려가면서. 왜 그래프 그려가면서 하라고 그럴까? 이유가 뭘까? 아까 좀 전에 내가 화학 1 시험 보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잖아. 근데 킬러 가기 전에 끝난다 그랬잖아. 킬러 가기 전에 끝나는 이유가 앞쪽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소모하는 거겠지. 몰라서 틀리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거기는 마저 틀리지 않고. 근데 어떻게 맞춰? 한참 생각해서 답을 맞춰. 미국 가서 시험 보고 유럽 가서 시험 보면 괜찮다고.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나라 안 된다고. 시간 싸움이 있기 때문에 원자 번호, 이온화 에너지가 뭐 이렇게 됐네. 그럼 얘는 이거 중에 하나구나라고 바로 그냥 딱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온화 에너지가 2원이 이러고 2,2가 이래? 그럼 2원 그래프는 이렇게, 2,2 그래프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요런 거 중에 하나든가 요런 거 중에 하나겠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그래. 그렇게 해서 어쨌든 풀면 답은 나와. 답은 나와. 이게 틀린 풀이가 아니라 잘못된 풀이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푸는 게 맞는데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 뒤에 킬러를 못 봐. 그러니 이미 이 그래프들은 머릿속에 쫙 있어서 어떤 대성관계가 딱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 중에 하나구나라고 머릿속에 이미 그냥 그 문제를 보면서 핑 하고 떠올라야 돼. 이거를 내가 시험 볼 때 그거 그리고 앉았잖아? 그럼 그 시험은 물 건너 가는 거야. 그러니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언제 그래프만 외우고 있을 수도 없고 지겹잖아. 그래 문제를 풀면서 그 그래프가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왜냐면 마더텅이나 또는 기출의 바이블, 자이스토리 이 세 개가 대표적인데 같은 단원의 문제만 모아놨잖아. 똑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 문제 풀 때마다. 오케이? 근데 그거를 그냥 외우지 않고 아 이거 답 이거고 이거 답 이거지 이렇게 해서 풀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나올 때마다 외웠어도 꼭 한 번씩 그래프를 손으로 그려보고 공부할 때는 시간을 까먹고 시험 볼 때는 시간을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 손으로 그려보고 그래프 또 손으로 그려보고 그래프 손으로 야 바보가 아닌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한 1, 20문제씩 나올 텐데 그거를 5번씩 풀면 같은 그래프 100번을 그리는 거잖아. 근데도 그래프가 머리 안 떠올라? 그러면 그때는 화학하면 안 돼. 뭐든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쪽에 문제 푸는 시간을 줘야 돼. 지금 여기는 왜 2번만 하면 된대요? 야, 여기는 기본적으로 분자 구조를 암기할 거야, 안 할 거야? NOF야. 결합각이 몇 도야? 이거가 안 외워져 있으면 여기 문제를 못 풀잖아, 당연하게. 이 결합각이 약 120도잖아. 그래, 안 그래? 구분형에다가 극성이고. 이게 줄줄줄 나와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그거 외워놓고, 고정이 아저씨가 설명을 잘 할 테니까.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은 풀잖아? 그럼 여기는 틀린 비율이 없어. 여기가 강한 거야. 뭐 소리지, 오케이?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보면 동위원소가 문제가 어려워. 초창기 어렵게 나왔어. 끝났어. 하나도 작년 수능도 그래. 어렵게 나오잖아. 그 기초적인 거 나와.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려운 거 문제 푸느라고 시간 버리지 말고. 어려운 거 점프하고. 여기는 그냥 다 풀면 돼. 이게 일반. 몇 프로를? 60에서 70%. 오케이? 처음에 내용 정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겠지? 그지? 후라고 하지 말자. 이거 사실 뭐 내용 정리가 문제풀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양적 관계 뭐야, 뭐. 일몰 반응하면 일몰 생겨. 이게 이론 다잖아, 솔직히. 그래, 안 그래? 뭐 내용 정리라고 하는 게 여기 양적 관계는 내용 정리라고 하는 게 뭐하고 똑같냐면 문제풀이하고 똑같단 말이지. 내용 정리를 하면서 뭘 해야 돼? 오늘 내가 양적 관계 공부를 해. 이렇게 한 문제를 딱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풀이법을 외웠어? 그럼 그만해도 돼. 왜냐면 일주일에 3문제씩 외울 거 아니야. 그지요? 수능 며칠 남았니? 한 300일은 남았냐? 300일 잡자. 잠깐만. 이 아저씨가 머리가 그렇게 똘똘하질 않아요. 300을 7로 나눠. 42주야. 그치? 42주에 3개씩 외워. 야, 양적 관계만 126문제를 암기하는 거야. 근데 몇 주를 좀 쬐다 쳐. 양적 관계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100개를 외워서 내가. 그리고 수능 틀리잖아? 그러면 그의 수능 문제 뭐가 잘못된 거야.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양적 관계는 더 이상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 한 몇 년 됐어.
새로운 유형으로 문제라. 왜냐하면 이미 양적 관계 낼 만큼 다 내서 그냥 새롭게 어떤 유형을 낼 만한 문제가 없어. 그리고 새로운 유형을 내지 않아도 이미 어려워서 애들이 그냥 못 풀거든. 굳이 새로운 유형을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양적 관계 문제를 100문제 외웠대. 야, 뭘 문제를 100문제 외웠어? 이거 문제를 100문제 외웠어. 그러면 끝났어. 그러면 이거는 수능을 이렇게 했는데 수능을 가가지고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의 수능 문제가. 너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걱정은 뭐냐? 초반에 이거 한 문제씩을 외우려면 이게 요 정도 공부는 안 돼. 오케이? 그런 처음은 어떻게? 50, 50. 아니면 40, 60. 여기 시간이 좀 적게 걸리거든.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내용 정리가 언제 끝났어? 그렇게 해서 문제를 그거 하면 돼. 내가 선생님 이게 내용 정리 끝났는데도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런 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모를 때 호소경 아저씨가 하는 해설을 듣겠지. 그래야 안 돼. 그거 외우면 되지. 처음에는 그 해설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 해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고 해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근데 그걸 외우면 돼. 그래서 40, 60, 50, 50 여기가 이제 내용 정리 다 끝나서 이제 외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60, 70이었다. 맞죠? 60에 41 다. 60, 70가 여기 30, 40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이제 한 여름쯤 6월달 평가원서부터 너 성적 나와. 안 나올 리가 없어. 그럼 6월 평가원 늦어도 9월달부터는 이제 성적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은 그 뒤로 이제 뭐 하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고소경도 엄청나게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팔 거라고. 오케이? 뭐 그리고 네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 되게 많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아다 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지. 그거에 대한 공부하면서 마무리하고 이제 수능 보러 가면 돼. 9월까지는 뭔지는 몰라도 네가 뭐가 끝나 있어야 돼. 기존에 나와 있던 거나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다 풀 수 있다는 게 쫙 끝나잖아. 그럼 그다음부터 그냥 뭐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뭐, 이 정도는 수능이 안 나오겠구나. 이 정도는 수능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화학은 네가 접할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가 수능에 나오는 난이도보다 수능에 그렇게까지 안 나와.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 안 그러면 문제가 안 팔려. 학생들이 사서 보질 않아.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 허나 그런 거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요거는 수능이 안 나오겠네. 이건 좀 오반데 요거까지 괜찮네. 이렇게 해서 네가 정리를 하는 그런 게임 끝이야. 뭔 소리인지 오케이. 뭐 오늘 내가 우리 그래서 이제 1, 2, 3, 4단을 갈라놓는 게 그거였어. 1단은 이렇게 하고 요거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요거는 머릿속에 나는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할 거거든. 그래서 괜찮으시면 저거는 적어가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언제까지 뭐 하라는데 언제까지 뭐 하라는데 이게 사람이 머리가 되게 기억력이 좋아서 뭐 많이 기억할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암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3일 전에 배운 게 사실 완벽하게 기억은 잘 안 나잖아. 그래서 1번으로 해야 될 게 뭐야? 내 생각에는 필기야, 필기. 필기를 해놔야, 오케이? 그 필기를 가지고 내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좀 체크해가면서 외우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서브노트처럼 다시 한번 보고. 고소영 아저씨도 서브노트 있지 않아? 필기 노트? 그런 거 없니 따로? 없으면 너도 혹시 학원 중학교나 이럴 때 수학학원 같은 데 다니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노트 이렇게 4분의 1로 쫙 해서 문제 하나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풀이 쫙 쓰고 뭐 이렇게 수학 공부 해본 적이 있어 없어? 화학이 반드시 필요해. 그거를 이렇게 연습장에다 문제를 쓰는 거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어떻게 풀이를 했는지를 잘 들었으면 끄고 1시간 동안 듣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들었으면 끄고 그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쭉 계산을 해가지고 꼭 답까지 내고. 왜냐면 산수가 되게 귀찮아, 화학이. 그래서 답까지 딱 내. 그래서 네가 나중에 다시 봐도 아 이렇게 됐구나 알 수 있게. 제발 부탁이니까 너만 알 수 있게 말고 누가 봐도 아 이렇게 계산했구나. 막 숫자 여기저기 써놓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풀지 말고 일목요연하겠다. 왜냐면 그 선생님들 책들 보면 문제 공간이 되게 많거든. 필기 딱 해놓고 필기 해놓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공부 끝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날 때 보고 다시 아 이렇게 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이러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내용 아니면 문제 많이 푸시면 여기 양치기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기억이 날 거거든요. 뭔 소리지 폴? 질문사. 선생님 자제 보는 아들은 화학 선택하나요? 아니. 왜요? 학교 내신서부터 화학을 안 했거든. 걔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했거든. 왜?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중학교 때 이미 나하고 학원을 한 바퀴 돌렸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물어봤지. 화학 할 거야? 아빠 어려워. 하지마. 그래서 걔는 화학하지 않아. 지구과학해. 그 정도? 만약에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화학 내신 했잖아. 나 당연히 화학하라고 했어. 혹시 우리 운정이 질문사 구멍 망대로 물어보면 천날이다. 특별히 없어? 야, 어차피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동안 여기서 얼굴 볼 거잖아. 그래, 지금 당장 질문할 거 없으면 뭐 어때? 꼭 수업에 관련된 거 아니오고 다른 거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와. 금요일 날 아침에 아저씨가 여기 오거든? 화요일 날도 와. 저 2학년 애들 때문에. 2학년 화학 인원이 좀 많아. 그래서 그거 하러 오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오시고요. 그러면 돼. 그러면 뭐 그 대신에 있지 않고. 다음 주에는 뭐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 주에는 원래 재수생하고 N수생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강이거든. 그래서 N수생하고 너희하고 같이 그거 할 거고. 잘 왔어. 내가 이 학원을 잘 왔다는 것도 맞지만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침에 늦잠 자. 내가 오늘 아침에 이거 수업 아니었으면 몇 시에 일어났겠냐. 지금 자고 있겠지. 사람 다 그래. 그러면 봐. 너하고 나는 아침에 지금 2시간 동안 뭐를 했어. 계획 세우는 거에 한 절반은 해결한 거잖아. 그래야 돼. 지금 자는 애들은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이거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을 허비를 해야 되겠지. 아니면 이걸 모른 채 시작을 하든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그럴 일이 없잖아. 너는 어쨌든지 간에 남들보다 뭔가 더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이를 적고 그러긴 했지만 작년에 들었으면 알겠지만 아저씨가 좀 이제 시작한 강사는 아니지 않니? 경력이 많잖아. 노하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선택도 잘한 거고 그다음에 인터뷰도 잘 오신 거고 겨울 되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거고 그러고 나면 그걸 토대로 올 3학년 조금 더 허비하는 시간 없이 훌륭하게 잘 보낼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전략 담임선생님, 너 담임선생님 누구야? 영구형이야? 되게 친절할 것 같지? 대화해봤어 안 해봤어? 해보긴 했지. 되게 부드럽고 잘 대해주실 것 같지? 아니야? 사람이 막 딱딱해 보여? 야 엄청 잘해줘 애들한테.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일단 학생들 되게 사랑해. 애들 학생들이 잘 되기를
진짜로 이게 내가 월급 받고 돈 벌러 나와서 일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야. 저 형이 원래 성격이. 그래서 힘들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얘기하면 돼. 알겠죠? 뭐 이렇게 자질구레한 불만사항 이런 거 말고 공부에 관련되거나 내 인생에 관련된 거 있잖아. 그런 거 이렇게 뭐 물어보면 엄청나게 얘기 잘해줘. 그러니 도움 엄청나게 많이 돼. 아시겠죠? 오케이. 뭐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올라가서 공부를 해도 된대요. 여기 앉아서 둘이 이렇게 뻘쭘하게 있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러 가는 게 낫겠지?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아직 결정을 안 했으면 다음 주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네? 네. 응? 네. 고민 좀 해보는데 뭐 내가 보기엔 화학 선택하는 거 그렇게 나쁘거나 그래 워낙 안 하니까 뭔가 화학하는 게 미치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 공부해서 대학 가는 게 뭐 달라 똑같지.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파이팅. 운정역에서 가까워? 집이? 가까운 편. 여기 올 때는 너 태워주셔? 원래는 근데 이거 태워주실 거야?